시청자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아직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청문회에서 잘 설명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상황은 산 넘어 산 위험수위가 벌써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 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는 고사하고 학교에도 출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학기 강의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8월분 한 달치 급여 845만 원을 고스란히 수령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들어간 것이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자치하고라도 2년 2개월간 학교를 비웠다가 복직해서 강의 한 번 안 하고 월급을 몽땅 챙기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교수 시절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포리패스를 가장 맹렬하게 비난해온 사람입니다. 사실상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이름만 걸어놓고 한 달치 월급을 챙긴 이번 일을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시리즈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여고 재학 시절인 2008년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2주 인턴을 하면서 대한병리의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논문 저자는 책임 저자인 A 교수를 포함해서 6명인데요. 2005년, 2006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뒤 2007년 한영예고에 입학한 딸이 1년 뒤 천안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인턴 2주 만에 의학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살문소가 웃을 일입니다. 논문의 저자가 되려면 학술 계획과 자료 수집,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 작성의 주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교수로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조 후보자에 따른 제1저자로 등재된 지 1년 만인 2010년 3월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미리부터 논문의 제1저자로 스펙을 쌓았다는 의심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의학대학원에 들어가서도 특혜는 계속됩니다. 과락을 맞아서 유급을 하고도 6학기 3년간 연속으로 매 학기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면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부부교수이고 아버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부모 재산이 공시가격 56억 원의 부자이고 사모펀드에 본인 이름으로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재판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덕에 장학금을 받은 조 후보자의 딸은 아마 권력도 실력이야, 내 부모를 원망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학생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 후보자 딸에게 특혜 장학금, 격려 장학금을 준 노모 교수는 지난 6월 부산 의료원장으로 영전에 갔다고 합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의식한 뇌물 성격의 장학금으로 제3자 뇌물죄
해당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가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상류층 자녀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우리 국민들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모두 용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붕어나 미꾸라지라도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들과 딸을 모두 외고를 보냈고 고교 때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만들면서까지 자녀들을 용으로 만들려고 부진 애를 썼습니다. 56억 원의 재산을 가진 조 후보자 또한 부친 사망 후 상속 한정 승인을 받아서 단돈 6원만 빚을 갚고 기술 보증기금 즉 캠코로부터 빚진 빚 12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7억 5천만 원의 국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다 국민 돈으로 메운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정유라 사건이 터지자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라고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조 후보자와 딸의 행태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철학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맞습니까? 조 후보자 가족은 위장술, 돈값술의 달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위장전입, 위장투자, 위장거래, 위장소송, 위장이혼 등 위장 5종 세트 막장 드라마, 가족소송 사기단, 최악의 모럴 해저들을 연출하고 있다고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배임, 소송사기, 차명거래, 강제집행면탈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5손가락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당에서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온갖 불법, 탈법, 편법, 꼼수를 저지른 조 후보자는 지금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할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는 엄정한 법 집행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무장관 내정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무장봉기를 통한 국가 전복을 기도한 산업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습니다. 젊은 시절 뜨거운 가슴으로 민주화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고 강변하지만 사상적 전향을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산업행 사건 때문에 국회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조 후보자는 가족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다르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비판을 감당하겠다. 국민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는 청문회장에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 자연히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자신하는 모양입니다. 설사 의혹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말든 임명을 강행할 것이니 누가 뭐라고 떠들고 비난해도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은 벌써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제 대선은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다 돌아선 상태입니다. 민주당 당직자와 청와대가 야당이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조국 일병 구하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민평당까지 조국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대를 걸면서 조 후보자에게 호의적이었던 정의당마저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의혹이 너무 커졌다는 우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일 캠페인으로 올려놓은 지지율을 다 까먹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우병우 민정수석 한 사람을 지키려다 몰락의 구렁텅이로 빠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조국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자신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불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간 강경대치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 운영에도 엄청난 차질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권 초 조 후보자를 서울법대 교수로 이끌어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사귀던 여성의 허락도 없이 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명 닷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관을 할 수 있느냐는 여론의 질타에 학자적 양심과 책임감을 발휘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분들은 조 후보자에 비하면 정말 비리나 의혹이라고 할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조 후보자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기에 결단을 내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재개발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물러난 김우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진보 좌파의 위선과 탐욕의 민낯, 끝판왕을 여지없이 보여준 조 후보자는 그 하나만으로도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망론 등 허망한 꿈을 다 내려놓고 본인이 약속했던 대로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것이 가뜩이나 사면 초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며 본인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